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이 있으면 의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강춘자. 딴 데로 들어오시려나 본데? 들어가시네. 특혜 모양. 끝나고 말씀드립니다. 다 끝나고요? 죄송한데 인터뷰 한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골프 백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순주입니다. 불공정한 KLPGA 중계권 선정 과정이 불씨가 되어 이 KLPGT 강춘자 대표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불려왔습니다. 네,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강춘자 대표의 의혹이 더 커지는, 해명이 의혹을 더 부풀리는 그런 사례가 됐고, 협회 사유와 또 아파트 특혜 분양, 또 행정 불투명, 이런 각종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국정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춘자 대표와 김남진 사무총장의 국정감사 증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협회 내부의 목소리도 이 시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국정감사를 취재한 김지한 기자 먼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전 KLPGA 대의원이자 현재 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준비 모임 김창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밤늦게. 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춘자 KLPGT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중계권 사업자 선정 과정과 또 거기에 따른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2016년 중개사 선정 때도 논란이 됐던 김남진 사무총장도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춘자 대표와 김남진 사무총장 모두 속 시원한 대답 대신 무성의한 답변과 이 태도를 보여서 여야 국회의원의 질타를 받았는데요. 이 한 의원은 강춘자 대표의 답변을 듣고 의혹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생긴다면서 24일 있을 종합감사 때 재차 증인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국정감사에서조차 진정성 없는 답변, 그마저도 온통 위증이었습니다. 증인 선서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강춘자 대표와 김남진 사무총장의 답변과 허위 증언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시는 김창욱 대표와 함께 협회 내부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춘자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의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강춘자. 자,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께서 증인 신문 해주시겠습니다. 강춘자 증인님하고 김남진 참고인 이쪽 마이크 쪽으로 나와주세요. 발언대 쪽으로. 지금 강춘자 대표 저 증인은 KLPGA 대표로 계시죠? 네, 네. 투어 운영 그리고 중개권 업체 선정을 다 총괄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강 증인은 그동안에 KLPGA를 키워온 공로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 KLPGA-T를 너무 독단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개
권 선정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돈을 더 많이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맞는데 왜 적은 업체에 갔느냐. 그러니까 SBS 같은 경우는 140억 정도를 제시를 했고 JTBC는 150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 국민들은 잘 납득을 못합니다. 이 부분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평가위원회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참가를 안 했었고 평가할 때 그 심사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하고요. 돈보다는 그 양질의 방송 그리고 일정한 채널에서 또 일정한 시간에 자주 노출되는 것이 팬들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했고요. 또한 그 고정 채널에서 항상 그 시간에 한다는 그 스폰서의 만족도를 고려해서 협회는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한 결과 중계권 수입이 대폭 늘어나고 현재 59억 원에서 이전에 대폭 늘어난 140억 원으로 저희가 중계권 지금 인상을 JTBC의 조건은 매년 10억을 더 쓴 데다가 네. 앞으로 5년간 그 연금 보험 기금으로 100억을 내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300억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더 좋은 조건으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은 김정태 회장이 지금 KLPGA 회장이죠. 네. 그 회장님도 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 다양한 수익 사업을 발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딱 부합하는데 왜 이걸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했는지 납득을 못합니다. 간략히 답변하세요. 네. 저기 의원님 제가 지금 조금 긴장해서 말이 잘 안 나서 저희 사무총장이 좀 답변해 짧게 줬으면 이해하기 쉽게 해도 답변해 되죠. 주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프로스포츠에서 돈이 중요한 건 상당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어쨌든 골프 종목 특성상을 보면 많은 그 선수와 그다음에 넓은 부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방송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중계 편성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골프 전문 채널로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스포츠 채널에 비해서는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SBS 골프 같은 경우는 KLPGA가 전용으로 해서 24시간 동안 정규 투어뿐만 아니고 2부, 3부, 챔피언스 투어 모든 투어를 하루 종일 KLPGA를 방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아마 점수를 줘서 그렇게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증인으로 나온 국정감사에서 강춘자 대표는 긴장해서 말이 잘 안 나온다면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남진 사무총장에게 대답을 미루었습니다. 첫 질문이었던 왜 150억 원을 제안한 JTBC 골프가 아닌 140억 원을 제시한 SBS 골프가 선정됐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답을 이어받은 김남진 사무총장의 답변,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남진 사무총장의 대답을 들어보면 SBS 골프의 경우 KLPGA 전용으로 24시간 정규 투어뿐만이 아니라 2부, 3부, 그리고 챔피언스 투어 등 모든 투어를 하루 종일 방송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심사위원이 SBS 골프에 많은 점수를 줬다는 건데요. 이 대답이 사실이라면 다음 시즌부터 SBS 골프는 24시간 동안 KLPGA 투어를 방송해야 한다는 뜻인데 언뜻 들어도 실현이 어려운 이야기고요. 이 얘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게 중계권 제한 프리젠테이션 때 처음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취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심사위원은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24시간 동안 KLPGA 투어만 중계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법상으로도, 방송법상으로도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이게 방송법 제10조인 이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비율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송 사업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공익광고에 대한 어떤 편성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골프 방송만, 그러니까 KLPGA 투어만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SBS 골프의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까지 SBS 골프 프로그램 편성 비율입니다. KLPGA 투어 그리고 2, 3부 투어, 시니어 투어의 투어 베스트샷과 같은 중계 부가물이 포함되더라도 보시면 약 33.8%의 비율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요. 저기에 더해서 현재 SBS 골프가 PGA 투어의 마스터스 토너먼트, US 오픈 중계를 해야 하고 또 리브 골프 투어도 얼마 전부터 중계를 시작했고 또 일반 프로그램 제작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반드시 방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KLPGA 투어 중계를 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24시간 KLPGA 투어 방송 이 내용이 SBS 제안서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이 실현이 불가능에 가깝고 그게 아니라면 김남진 사무총장이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건데 누구의 말이 거짓이라고 해도 24시간 KLPGA 투어 방송을 기대하고 또 SBS 골프에 많은 점수를 준 심사위원 그리고 협회원들은 실망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 KLPGA 투어를 중계하는 타 방송사도 현재 24시간 방송을 하지 않고 사실상 다른 대회뿐만 아니라 기타 제작물도 방송을 하는데 KLPGA만을 위한 방송을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국정감사에서 김남진 사무총장이 했던 위증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BS 골프 같은 경우는 KLPGA가 전용으로 해서 24시간 동안 정기 투어뿐만 아니고 2부, 3부, 챔피언스 투어 모든 투어를 하루 종일 KLPGA를 방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아마 점수를 줘서 그렇게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SBS 골프 제안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SBS 골프가 24시간 KLPGA 투어 방송을 제안한 게 사실인지 밝히고 또 그게 아니라면 김남진 사무총장은 왜 이런 거짓 발언을 했는지 정확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번 중계권 선정 과정 논란뿐만이 아니라 바로 직전이었죠. 2016년 중계권 선정 당시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한밤 중계권 긴급 의결 논란이 일었던 계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중계권료 차이가 상당했고 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밤 9시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중계권 계약을 의결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질의와 응답이 오갔는지 또 이 사무총장에게 답을 미뤘던 강춘자 대표 이번에는 어떤 대답을 했는지 과연 대답은 했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5년 전에도 2016년도에도 JTBC는 매년 100억씩에서 500억을 제시를 했고 SBS는 매년 64억 원을 제시해서 320억. 그래서 180억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당시에도 이 업체를 이제 선정을 했던 것인데 이게 자꾸 이렇게 기회를 주고 나중에 또 그것을 기화로 해서 또 이게 어떤 평가에서 가점을 주어서 또 그쪽 업체를 주는 것이 유착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SBS랑 했을 때는 계약서상의 우선 협상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우선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법무법인이라든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그 결정된 이후에 후에 그 JTBC에서 100억이라는 부분들을 저희 쪽에 카톡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김남진 사무총장의 이번 대답 명백한 위증입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위증이 참 많습니다. 답변으로 이사회 후에 JTBC 골프가 100억 원이라는 중계권료 제안을 카톡으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오류가 무려 2가지나 있습니다. 네, 이야기 자체가 참 잘못됐습니다. 실제로는 이사회 전에 내용 증명을 통해서 중계권료 제안을 했다. 이것이 바로 팩트입니다.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제안서가 1년에 100억씩 JTBC 골프가 2016년에 제안한 제안서입니다. 1년에 100억씩 300억 원의 금액이 적혀 있고 날짜가 중요하죠. 2016년 8월 1일이라고
날짜가 정확히 박혀 있습니다. 김남진 사무총장은 밤 9시 이사회가 끝난 이후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 중개권료 제안을 받았다고 답변을 했는데 JTBC 골프는 이사회 전에 내용 증명으로 제안서를 보냈다는 그 증거입니다. 네, 당시 밤 9시에 열린 한밤 이사회에서 JTBC 골프가 보낸 서류 봉투를 봤다는 증인도 있습니다. 이 당시 이사회에 참가했던 이사 인터뷰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개권을 할 당시에 J골프 측에서 저희한테 봉투를 보내셨어요. 일본이 열린 봉투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그거를 열어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의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때는 김남진 사무총장이 국장이었고 강춘자 수석부회장과 둘이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우선 협상권이 있는데 이거를 열어보면은 이게 불법이다라고 이사들한테 전달을 했었어요. 그러면 김남진 사무국장은 국감에서 이사회가 끝난 뒤에 카톡으로 제안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사회 시작 전에 이미 봉투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저희는 그 봉투가 제 기억에도 노란색이었나? 그래서 그 봉투가 저희 앞에 있었어요. 당시에 이사들이 한두 명도 아니었고 꽤 여러 명의 이사들이 있었고. 네, 분명 이사회에 JTBC 골프의 제안서가 담긴 봉투가 들고 왔다고 이 당시 긴급 이사회에 참석했던 이사가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회가 끝난 이후에 카톡으로 받았다라는 김남진 사무총장의 말이 어떻게 보면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난 거겠죠. 위증인 셈인데 하지만 사무총장이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 신분으로 국정감사에 온 것이기 때문에 위증의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만약 증인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다, 이면 벌을 받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국회법에 이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이제 이게 내용이 있는데요. 위증 등의 이제 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 법에 따라서 이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는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 이런 법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증죄를 피하고자 강춘자 대표가 본인이 아닌 김남진 사무총장에게 진술을 넘긴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원래 이 김남진 사무총장은 참고인 명단에는 없었습니다. 자, 거짓임이 명명백백한 사무총장의 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사회에서 법무법인이라든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그 결정된 이후에 후에 그 JTBC에서 100억이라는 부분들을 저희 쪽에 카톡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네, 증거가 뻔히 남아있는데도 거짓 증언을 서슴지 않았던 김남진 사무총장. 강춘자 대표는 직접 나서서 이 거짓 발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LPGA가 중개권료 비중을 100점 중에 30점으로 제안했는데 이것도 스포츠 중개권 입찰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프로야구와 축구 정도와 비교해도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내용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남진 사무총장 또 한 번 사실과 다른 대답을 내놓았는데요. 다른 스포츠는 수의 계약이라는 답변까지 나왔는데 어떤 질의응답이 오고 갔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이게 이 평가 구조 자체가 특정 업체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어떻게 3분 다 쓰시겠습니까? 1분 추가 시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쪽 지금 평가를 보면 금액이 35%가 금액이고 실적 부분이 10점이고 나머지는 정성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 구조가 지금 계속 협약을 선정된 그 중개권 선정해온 업체한테 유리한 구조로 돼 있다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우리 납득이 좀 어렵고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금액을 60점으로 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축구는 100점으로 하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정량적 평가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설명해 보세요. 예.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야구 같은 경우는 그 뉴 미디어로 해서 실질적으로 OTT 관련 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계 방송사에서 제작을 한 게 아니고 제작한 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액적인 부분들을 좀 높이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 그 주간 방송사 제작에 관련된 부분들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금액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 수의 계약 그 비딩 없이 진행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골프 종목 특성상 다른 종목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돈도 상당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협회가 발전을 하고 투어가 발전을 하고 선수가 발전하고 전체 골프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발전을 위해서는 정성적인 부분들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 발언 중에 비딩 없이 진행했다. 그러니까 입찰이 없었다는 말, 수의계약이라는 말인데 야구, 축구가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했다. 김장 기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네, 야구는 지난 2019년에 뉴미디어 중계권 사업자를 새롭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 입찰 방식을 채택을 했었고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대한축구협회의 이 국가대표팀 TV 중계권 이제 선정 과정에서 이것을 이제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에 새로운 중계권 사업자를 선정했고요. 이 사업자는 오는 2024년 8월 31일까지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지한 기자의 말대로 대한축구협회는 축구대표팀 경기 TV 중계권을 공개 경쟁 입찰로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대한축구협회 주최 대표팀 경기 중개사로 TV조선으로 확정이 됐죠.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자료에 따르면은 입찰 안내문에는 입찰 방법과 기준이 명시돼 있고 평가 기준은 가격 제한선의 가격 평가를 100%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입찰 안내문과 제안 요청서가 대한축구협회가 이번에 수의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보시는 저런 뭐 가격 제한서라든가 이 공문들까지 명백하게 지금 저런 어떤 자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축구협회가 수의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스포츠, 예를 들어서 야구나 축구의 TV 중계권 입찰 내용을 잘 모르면서 사실인 것처럼 대답한 김남진 사무총장의 준비 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무총장 답변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이 골프 종목 특성상 다른 스포츠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 어떤 특성이 다른 스포츠와 다른가요? 그러니까 국감 현장에서 김남진 총장이 자주 정말로 이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비롯해서 모든 스포츠는 팬들을 위한 것이죠. 또 협회는 또 선수와 또 협회원들을 위한 그런 조직입니다. 다른 스포츠와 이 골프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스포츠와 이게 다르다 이렇게 특징적으로 뭔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어렵고요. 때문에 이런 어떤 표현을 김남진 총장이 했다는 부분은 사실 좀 납득이 안 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창욱 대표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협회원과 선수를 위한 중계권료보다 다른 점을 더 우선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저희 협회의 가장 큰 수익사업인 중계권료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중계권료 외에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저희 선수들의 연금과 복지에 쓰라고 100억을 더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고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엄청난 이 계약인데 이거를 협회에서 포기하고 계약을 안 한다는 거는 저희도 선수들이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럼 다른 스포츠 TV 중계 입찰권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사무총장의 무지했던 답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그 주간 방송사 제작에 관련된 부분들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금액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 수의 계약 그 비딩 없이 진행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다른 스포츠의 상황 잘 모르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대답한 이 김남진 사무총장, 이 정확한 사실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선수들과 협회원들이 강춘자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 이번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강춘자 대표의 증언을 들으면서 선수들이 의아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외 제한 규정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세계대회만 허용을 하고 있냐는 의원의 질문에 강춘자 대표는
해외 제한 규정이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 질의응답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 협회에서 선정하는 그 나름대로 논리에 불과하고 일반 국민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앞으로 이 배점할 때 금액 부분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 동의하세요? 네. 이 구조로 계속하면 계속 한 업체가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 정규 투어하고 해외 투어가 동시에 됐을 경우에 해외에 세 대회만 나가도록 선수들을 좀 그렇게 막아놨죠. 네, 의원님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BMW 주에 저희 선수들이 저희가 보통 한 대회당 108명과 120명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BMW 주에는 저희 선수가 30명밖에 못 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수들이 또 30명만 나가고 나머지 뭐 8, 90명 정도가 항상 그래서 지금 다른 대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못하겠네. 선수들만- 문제는 네. 해외 나가는 경우 해외 나가는 경우는요. 대회 3개만 지금 허용하고 있죠. 네,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KLPG에서 해외 그 제한 규정은 없고요, 의원님. 지금 미국 투어에 나갈 수 있는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큐스쿨도 있고 또 저희 그 월드 랭킹을 뭐 50등 안에 그래서 들어가면 네. 협회가 선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선수가 협회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의 질문이 현재 KLPGA 투어를 뛰고 있는 선수들이 한 해에 그러니까 한 시즌에 LPGA 대회는 몇 번까지 나갈 수 있느냐 이걸 질문한 건데 그러니까 횟수에 혹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물었는데 뭐 엉뚱한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도 좀 거짓 증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거짓 증언이라는 증거가 이 KLPGA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오는 20일 열리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참가와 관련해서 이 KLPGA 협회 홈페이지에 비공인 해외 투어 참가 관련 안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참가할 경우 징계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LPGA는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이 상벌 분과위원회 규정에 근거해 징계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인을 받지 않은 대회 KLPGA가 참가를 불허하는 대회에 나갈 경우 이 참가 선수는 상벌 분과위원회에 회부되며 징계 내용은 최대 10개 대회까지 출장 정지와 범칙금 최대 1억 원입니다. 자, 강춘자 대표는 선수들의 해외 투어 출전 제한이 없다고 했지만요. 2019년 KLPGA 투어 스폰서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이 정규 투어와 동일한 기간에 해외에서 개최되는 해외 투어 출전은 한 시즌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KLPGA 메이저 대회와 해외 투어가 겹칠 경우에는 이 메이저 대회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 KLPGA 공식 대회 최대 10개 대회까지 출장 정지에 더해 범칙금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규정이 상당히 엄격하게 돼 있고 또 징계 수위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선수들에게 압박감을 많이 주겠네요. 네, 많은 선수들도 BMW 시합에 나갈 수 없어서 아쉬워하기도 하지만 징벌 자체가 공포에 가까운 수준이라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 들었고요. 저희 선수들이 이런 시합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박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징계 수혜를 생각해 본다면 선수들의 자유를 너무 억압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 스포츠 선수들, 특히나 프로 골퍼들은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또 이 경험을 하면서 이제 실력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활동 반경을 억압하면서 게다가 최대 10개 대회까지 범칙금 최대 1억 원의 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사실상 범죄자와 이제 다름없는 그런 어떤 이제 징계를 내리면서 그런 어떤 취급을 하면서 이런 징계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좀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징계 수위입니다. 그러니까 골프 선수 가운데 가장 그 높은 수준의 우리가 투어 프로 얘기를 하는데 투어 프로라고 하는 게 가장 높은 상금을 주는 대회 또 초청을 받으면 받고 싶어서 좋은 대회, 큰 대회에 나가고 싶어 하는 거고 또 그게 당연히 프로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걸 이제 협회가 막은 건데 자, 앞서 보신 것처럼 2019년부터 해외 대회 출전은 한 시즌에 3개까지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규정을 시행을 했는데 이 당시 선수들 반응이 좀 궁금하네요.
사실은 BMW 시합은 국내 선수가 미국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등용문인데 우리 선수가 출전할 수 없게 된 데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미국 무대 진출을 Q스쿨을 통해서 가는 건 시간, 비용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BMW 시합을 선수들이 부담을 줄이고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려서 LPGA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티켓 확보라는 점에서 우리 선수들이 계속 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왜 이런 출전 금지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협회 입장을 듣지 못하여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 당시 대의원이었던 다른 협회원들도 좀 비슷한 말을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흥행을 위해서는 슈퍼스타급의 선수들이 국내 투어를 계속 꾸준하게 띄워주는 게 저희로서는 꼭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의 아니게 발목을 잡는 그런 규정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만들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그게 또 모순이 있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은 또 이제 외국을 못 나가게 되었고 본인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왜 못 나가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수들이 또 스폰서조차도 이거를 외국에 못 나가게 하는 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는 선수 본인의 사실상 권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권리가 박탈당했다라고 이제 원성을 많이 들었던 것이죠. 사실 국내에서 LPGA 투어 대회가 열리면 미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선수들 출전해서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거고 실제 2000년대 초반에 뭐 안시현, 이지영, 홍진주 이런 선수들이 국내 대회 우승해서 LPGA 투어 갔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이게 아쉬움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쉬울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국정감사에서 선수들의 권리를 외면을 하고 위증한 강춘자 대표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네. 해외 나가는 경우 해외 나가는 경우는요. 대회 3개만 지금 허용하고 있죠. 네,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KLPD에서 해외 그 제한 규정은 없고요, 의원님. 자, 이런 와중에 바로 그 LPGA 대회, 국내에서 하는 LPGA 대회, BMW 레디스 챔피언십과 같은 기간에 국내 투어로 열리기로 예정돼 있던 KH그룹 IHQ 칸베 여자 오픈이 취소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선수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같은 기간 KLPGA 대회가 치러질지 아직도 불분명한 상황이면서 이 BMW 레디스 챔피언십 대회 참가를 막으려고 한 건데요. 이 국정감사에서 강춘자 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잘 들어봐도 네. 선뜻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네, 네. 선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네. 이번에 BMW 대회하고 KH 대회하고 동시에 다 합니까? 네, 맞습니다. 다 해요 예정대로? 네. KH 대회 KH 그룹은 지금 안 하지만 다른 대회로 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거 네. 한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불투명하군요. 네. 국내 대회가 지금 몇 개예요? 1년에 지금 31개 하고 외국에서 3개 하고 34개 하고 있습니다. 34개. 국내 대회 상금이 얼마입니까? 총 상금이 보통? 총 상금이 200 잘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지금 한 319억 아니 정도. 이거 한 대회당 보통 10억에서 20억 사이입니까? 예, 보통 해외는 4, 50억이 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대회 상금을 좀 높일수록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해외 선수들도 좀 더 올 수 있고 지금 많이 아마 그 대회를 유치하고 싶은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강춘자 증인 그동안에 많은 공로가 있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시작할 때하고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 특히 여성 골프를 좋아하는 많은 국민들이 협회도 또 KLPGA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의 논리만 계속하시지 말고 네. 더 개방하고 네. 국민들의 이해를 받도록 해야지 우리 한국 골프가 더 최근에 대회를 보면 해외 대회를 보면 요즘에 예전에 안 뛰던 일본 선수, 태국 선수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그분들 진짜 다른 나라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국내가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회를 박탈하는 거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네. 무조건 제가 추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네. 같이 고민하고 네. 대안을 만들자는 거예요. 대안을. 네. 그래서
그 시작이 중개권도 서로 경쟁해서 기회를 줘야지 동시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이제 선정을 할 때 컨소시엄도 좀 허용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OTT 업체하고 같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폭넓게 하셔야지 한국 여자 골프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동의하세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앞으로 네, 앞으로 의원님 좀 말씀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예,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혁안을 좀 만드셔서 네. 좀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회가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회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사실. 이거 협회원들하고 선수들은 아무도 몰랐나요? 몰랐죠. 9월 달에 엘크루 시합도 예고 없이 네. 없어졌는데 이번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해서 선수들의 실망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엘크루 시합 때는 뉴스를 보고서 시합이 취소됐다는 걸 선수들이 알게 됐고요. 그때 숙소를 예약했던 선수들이 숙소를 취소하면서 위약금까지 무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사실 이렇게 시합이 취소가 될 것 같으면은 사전에 선수들에게 미리 고지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수들과 협회원들은 모르고 집행부만 하는 대회 개최 여부. 이거야말로 밀실 행정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KLPJ의 이런 갑작스런 대회 취소가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창욱 대표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난달에 이 엘크루 프로 셀러브리티 프로암 대회가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당시 이게 추석 기간에 원래 이게 편성이 됐던 대회였는데 대회 개막을 채 열흘도 안 남겨둔 상황에서 이게 취소가 됐고요. 또 12월에 예정됐던 이 대만 여자 오픈도 이 코로나19 상황을 이제 탓하면서 대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회가 취소가 되면은 그에 대한 어떤 이 대체 대회를 준비를 하고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KLPGA에서의 대응은 아직까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회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취소됐을 때 선수들의 반응, 이것도 이제 선배 선수로서 어떻게 알려주세요? 저도 옛날에 시합을 많이 뛰면서 느꼈지만 대회를 나가려면 사전에 연습 라운드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하였을 텐데 선수들이 아쉬움과 실망이 크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운 스폰서 찾아서 새로 대회하는 것도 어렵고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회 개최가 실패되면 선수들은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금전적으로도 어떤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합을 할 때는 그 리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합이 매주 이렇게 열리면서 그 리듬이 이어져 가는데 한 주에 시합을 쉰다면은 그것도 선수들의 그 기량에 영향을 미치고 흐름이 끊기니까 사실은 나쁜 영향이죠. 굉장히 답답한데 대회 개최가 불분명한 현재에도 지금 협회는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출전을 막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그 대체 대회에 대한 그런 언급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협회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협회와 관련 없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KLPGA 투어 대회에 이제 참여하는 다수의 회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 KLPGA 측의 논리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규정을 내세우면서 지금까지도 BMW 대회에 대한 출전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출전을 기다리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협회 회원들 또 이 여자 골프 대회를 기다리는 팬 여러분들 또 시청자에게까지 큰 손을 끼치고 좀 더 깊게 가면 대회만 취소되면 대회 준비하는 중소업체들, 인쇄업체도 있고 대행사도 있고 다 이게 거의 망하는 수준이 되는 건데 요거 같은 그 협회가 이번에 제대로 된 소명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강춘자 대표와 김남진 사무총장의 위증 발언 다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JTBC 골프 대신 SBS 골프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 김남진 사무총장은 SBS 골프가 24시간 KLPGA 투어 방송을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은 방송법상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로 거짓 발언이자 SBS 골프의 제안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김남진 사무총장은 2016년 중계권 선정 당시 2016년 8월 1일 밤 9시 이사회가 끝난 후 JTBC 골프의 제안서를 카톡으로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 발언입니다. JTBC 골프는 이사회가 열린 8월 1일 공문으로 제안서를 보낸 것이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8월 1일 JTBC 골프가 100억 원 제안서를 보내자
예정이 없던 이사회를 심야에 기습적으로 소집해 급하게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것이 아니냐고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강춘재 대표는 협회가 선수의 해외 투어 참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증언했으나 이것은 위증입니다. KLPJ는 2019 시즌부터 선수들의 해외 투어 참가 제한을 두고 있으며 한 시즌 최대 3회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KLPJ 공식 대회 최대 10개까지 출장 정지와 범칙금 최대 1억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선수나 협회원의 권리를 외면한 강춘자 대표와 김남진 사무총장의 태도에 협회원은 물론이고 여야 의원들도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중계권 입찰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 국정감사에 참여한 국회의원조차 납득되지 않는다고 표현한 이번 중계권 입찰입니다. 심지어 과거 강춘자 이사가 자신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선수들을 고소 고발했던 사건까지 밝혀졌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강춘자 네.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100억 원을 내겠다는 업자하고 연간 64억 원을 내겠다는 업자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 협회가 선수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선수들의 연금까지 만들겠다는 그 중개권 업자가 탈락이 되고 그게 뭔 골프에 어떤 특성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골프든 배구든 축구든 모든 종목들이 선수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거 증인이 잘 증인해 주셔야 돼요. 이거 네, 증인 네. 처벌받습니다. 네, 네. 골프의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김남진 총장이 다시 한번 설명 좀 해드리면 아니 될까요? 참고인 하지 마시고 증인해 주세요. 제가 잘 정리해서 서면으로 의원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 말이 안 나오네요. 이 자리에서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증인을 거부하는 거예요? 증인 아닙니다. 네. 지금 증인께서는요 네. 이번 중개권 네. 저 같은 경우도 의심이 많이 가요. 네. 이해할 수가 없는데 네.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네.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 의혹을 제기한 선수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그래서 다 고소고발 해가지고 선수들을 완전히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선수들을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 예. 네. 저희 증인 네. 지금 현재 네. 다시 얘기를 꺼내는 게 싫은데요. 네. 지금 호방건설 회장이 네. 아파트 문제 의혹이 있어서 본인도 재판을 받았고 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무혐의처에 받았고 네. 그 과정에서 선수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네. 의혹을 제기하는 거에 다 고발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다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저한테 제보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의원님 그 건은요. 제가 그 논란이 있었고요. 경찰,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해서 혐의가 없다고 결정이 났고 또 고등법원까지 가서 또 혐의가 없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의원님. 예, 그리고 선수들 고발한 건은 저희 좀 이사회에서 아니라고 했는데도 자꾸 저를 고발하고 해서 명예훼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뭐 다른 거는 또 선수들 고발한 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춘자 대표의 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 지난 2021년에 불거진 사건인데 김지한 기자, 정확히 어떤 사건이죠? 네, 강춘자 대표의 이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은 지난해 3월에 이 KLPGA 이사회에서 처음 제기가 됐습니다. 강 대표가 2017년 8월에 경기 성남의 호반건설이 지은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았다는 이른바 이 주택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게 바로 의혹의 내용인데요. 뒤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춘자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로는 이사회에서 아니라고 했는데 협회원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자신도 협회원들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대의원들이 아파트 부정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한 안건을 올려서 조사 요청을 했고요. 3월 2일에 긴급 이사회가 열려서 저희도 이사회에 소명하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회의실 들어갈 때 뭐 핸드폰도 압수당하고 네. 회의장에 들어갔어요. 소명을 하는 과정에
강순자 대표의 분양 신청 당시 계좌 내역 자료를 보여준다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 자료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의혹이 더 증폭이 됐죠.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 날 안건을 올린 대의원들을 상벌위에 제소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봤어요. 저희들은 깜짝 놀랐고 면밀히 조사해서 의혹을 풀어주면 되는 건데 협회 차원에서 조사했으나 문제가 없다 하고 제목도 명시하지 않은 채 저희는 상벌위에 제소가 됐습니다. 그 뒤로 21년 3월 9일 상벌위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21년 3월 17일 협회가 저희를 수서경찰서에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또 강춘자 대표는 저희를 협박 강요 미수죄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수정경찰서에 4월 19일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거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신은 협회원들을 먼저 고소한 사실이 없고 또 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 외에는 고소하지 않았다고 밝힌 강춘자 대표인데 사실 확인을 위한 증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2021년 3월 17일 KLPJ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김창욱 외 1명을 업무방해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3월 25일 강춘자 대표가 강요 미수 등으로 이 김창욱 외 여러 명을 상대로 분당 경찰서에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약 2주가 지난 4월 13일 협회원들이 주택법 위반으로 강춘자 이사를 고소했습니다. 이처럼 앞서 밝힌 세 가지 위증 사실에 이어서 강춘자 대표의 거짓말이 또 하나 밝혀졌습니다. 위증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회에 증거 자료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방송 내용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중개권과 관련해 이 금액을 더 높게 제시한 측이 탈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이뤄졌는데요. 우선 화면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떨려서 말씀 못한다고 말씀 마시고 네.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중개권이 네. 한 사람은 1년에 100억, 한 사람은 64억. 선수를 영물권에 만들겠다고 하는 이 기업이 탈락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이유가 있을까? 지금 저희가 보면은 가장 큰 이유는 양쪽 방송사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까도 지금 저희가 LPGA 대회랑 아시안 스윙이라고 가을에는 6개인가 5개 대회를 미국 대회를 아시아권에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랑 동시간대에 KLPG랑 같이 겹쳐서 저희 중계를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남자 프로협회 KPGA 대회도 하고 있어서 KPGA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스폰서의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정 시간에 고정 채널에서 5시간씩 하는 거로 지금 가장 저희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좀 아마 제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제가 그쪽에 설명하는 걸 잘 못 들었지만 아마 그런 이유에서 평가위원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차 심사 당시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는 JTBC 골프가 여러 투어를 함께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이 메인 골프 채널의 고정 편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2차 중계권 심사 당시 JTBC 골프의 발표자가 KLPGA 고정 시간대 편성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겠다는 확약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심사위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강춘자 이사가 JTBC 골프는 LPGA 아시안 스윙 대회를 하는데 KLPGA와 동시간대 겹쳐서 또 KPGA 대회도 하고 있어서 중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거든요. 글쎄요, 왜 중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말했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PPT 질문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방송도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다른 심사위원이 그럼 우리 경기를 골프 채널에 고정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오케이를 했는데
뭐가 겹치고 중계를 왜 못한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심사위원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미 2차 심사 당시 메인 골프 채널에 고정 편성을 약속하고 이 계약서에 포함하겠다는 확약을 했지만 이 강춘자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안정적인 방송 편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들의 판단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심사 당시 JTBC 골프 관계자가 발표한 그 발표 자료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2차 PT 당시 JTBC 골프의 발표자가 KLPGA 투어 중계방송 계획으로 제안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정규 투어는 물론이고 드림 투어, 점프 투어, 그리고 챔피언스 투어까지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김장 기자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2차 PT 당시에 JTBC 골프가 제안한 이 KLPGA 중계방송 계획, 이 세븐데이즈 라이브 포 KLPGA 투어입니다. JTBC 골프 채널에서 대회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 매일 KLPGA 중계를 편성한다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요. 물론 이것은 KLPGT도 갖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이번 중계권 입찰은 중계권 업체가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 의혹이 이 증거를 통해서 사실이 됐습니다. KLPGT 3차 이사회 회의록이었습니다. 네, 이번 이 중계권 입찰의 조건 중에 하나가 24시간 골프 중계가 가능한 그런 채널이었습니다. 3차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 입찰에 참여 가능한 3개사를 두고 이미 평가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SBS 골프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KLPGA 단독 중계권자로 중계를 진행을 했고 현재 타 협회 중계권 계약 없이 SBS 골프를 KLPGA 전용 채널로 운영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3차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봤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보면은 SBS 골프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회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입찰은 특정 업체를 정해놓고 심사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KLPGT 3차 이사회에서 이번 입찰이 가능한 3개 방송사의 평가가 이미 거론됐다는 거죠. JTBC 골프가 이번 중계권 입찰에서 제안한 KLPGA 중계 계획과는 달리 또 중계권 입찰 제안 내역과는 상관없이 KLPGA 고정 편성만 평가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JTBC 골프는 더 많은 중계권료와 선수 연금 기금을 제시하고도 이번 중계권 입찰에서 탈락하고 말았는데요. 이 납득할 수 없는 사실에 이 국정감사장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회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나오면 이 사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춘자 대표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저희 정님께 하나 제안 네. 드리겠는데요. 네, 현재 그 협회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 선수들에게 네, 비밀리에 네, 이 중계권 문제를 둘러싸서 네, 그렇게 돈을 많이 들고도 떨어진 이유가 네. 골프의 특성 때문에 떨어졌다. 네. 여러 가지 방송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게 납득이 된다 해서 비밀리에 네. 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네. 만약에 다수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나오면 네. 책임지고 사퇴하실랍니까? 아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회원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네, 네. 지금 현재 이건 이미 다 설명이 돼 있는 내용 아니에요. 아니요. 다 알고 제가 있는 아직 거잖아요. 회원들하고요. 발전기금 선수들이 요즘에 발전기금이나 이런 거 기금에 대해서 본인들의 연금 같은 걸 지금 많이 문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10월 12일 날 동부건설 대회에서 선수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니 설명을 준비하고 네. 있다는 거 많이 늦었고요. 네, 네, 제가 지금 우리 증인께 얘기하고 있는 네, 것은 네. 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 네, 현재 2개의 중개권 업자가 입찰 형식으로 제안해서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네. 워낙 많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골프의 특성, 다른 특성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상식 국민적 상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뭔가 의혹이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프로 선수들도
의혹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납득이 안 되고 있을 수 있고 프로협회에 골프협회에 굉장한 전형으로 보여진다. 이거에 대해서 골프 선수들에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다수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나오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법적 책임은 면하더라도. 저는 공정하고 투명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에서 빠졌고요. 평가위원들이 그 평가한 결국은 거에 평가위원들 책임이다. 네, 아니, 증인은 상관없다. 이 얘기하고 싶은 아니, 건가요? 저도 뭐 투어 대표니까 책임은 있는데 평가위원들이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절차나 이런 게 하자가 없어 제가 마지막 결재를 했고요. 그분들 또 판단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예, 제가 네. 일단 그 프로 선수 설문을 한번 해볼 테니까요. 네, 의원님. 예, 네, 죄송합니다. 예상입니다. 지금 회원들에게서 발전 기금하고 선수 연금에 대한 문의가 지금 빗발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0월 12일 대회 기간 중에 강춘자 대표가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철저한 소명이 필요할 텐데 강춘자 대표가 어떤 내용 이야기할 것으로 좀 예상 좀 하세요? 네, 사실 이번 입찰에서 그 선수 연금 부분에 대해 실망감이 정말 큰데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체할지 그날 무슨 방안을 내놓을지 사실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궁금합니다. 자, 한편 이번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려고 했던 한 임원이요. 이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와 함께 이 자신의 생각을 밝힌 서면을 제출했는데요. 내용 잠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방송중계권 입찰에서 모 회사가 제안한 선수 연금과 복지기금 100억은 이 투어 생활이 영원한 게 아님을 알고 있는 선수들이나 지금 어렵게 생활하는 회원 모두에게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 수용하고 싶지 않아서 사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우리 KLPGA 임원 선출을 했던 대의원 어느 누구도 회원들에게 유익함을 거부해달라고 선출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투어 선수들의 힘이자 꾸망이었던 희망사항이었던 선수연금기금 100억 원. 하지만 협회 회원들의 희망이 지금 물거품이 됐습니다. 다른 협회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대의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회원들에게 지금 현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직장 생활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수입 그런 거를 보장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연금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장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회원들에게 대의원도 마찬가지죠. 대의원도 우리 회원들이니까 대의원은 더하죠.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달라. 그래서 보내진 사람들이 대의원이니까 자기를 투표해준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네, 중계권료와는 상관없이 순수한 선수들만을 위한 100억 원의 선수연금 기금 조성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창옥 프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회원들에게는 절실한 기금이고요. 모든 회원들의 염원입니다. 회원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이런 좋은 조건을 마다하는 협회는 과연 선수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한 건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2019년 정관 개정 이야기도 도마 위에 올랐었습니다. 이 독단적인 행정이 우려된다며 이 정관 개정 당시 문체부가 반려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고 갔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수 의원님. 예, 장관님, 오늘 강춘자 KLPGA 부회장 KLPGT 대표이사 증인으로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의원들의 질책이라든지 의혹 제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KLPGA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제기나 제보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문제의 발단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 2019년도에 KLPGA 정관 개정이 완전히 지금 회장단이 전행 독단을 할 수 있도록 회장이 무려 6명의 이사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5명의 전체 이사진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회장이 자의적으로 임명해가지고 이렇게 전행을 할 수 있게 그런 구조를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정관 승인권은 문체부에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하다가 정관 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감 전까지 KLPGA의 지금 정관이 이사의 운영에 있어가지고 독단적 운영에 지금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 개선 보완할 그런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그런 개선 보완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조사하고 검토해서 종합점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이죠. KLPJ가 대대적인 정관 개정에 나섭니다. 주 내용이 임원 선출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김장 기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정관에 보면은 제3장 11조에 임원과 관련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종류와 정수 그리고 선출 방법 등의 이 내용이 있는데요. 개정 전에는 이 이사 이제 21명 이내에 회장과 부회장, 전무이사를 포함해서 이렇게 선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돼 있었고 또 본회의 임원이 이제 총회에서 선출을 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개정 이후에 이제 기존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뿐만 아니라 사회이사까지 포함하면서 이게 좀 논란이 됐고요. 이 사회이사 선임 같은 경우에는 이사 정수 내에서 3명이 이내 범위로 이제 총회 의결을 통해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을 한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수석 부회장과 부회장, 전무이사 등 이 선출된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선임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본회의 상근이사로 수석 부회장과 전무이사를 둘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회장이 임의대로 이사를 이제 임원을 두면서 극단적인 운영을 이제 가능케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자, 이 KLPGA의 정관 개정을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승인 대신 반려를 선택을 했는데 수정을 요구한 거거든요. 이 KLPGA가 수정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기존에는 이제 수석 부회장과 또 부회장, 또 전무이사를 이제 회장이 지명하고 이제 선임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정관을 이제 신규로 이제 의결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요 임원이 회장 임명직으로 바뀌면은 이게 회장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반려 요지를 이제 밝히면서 이것을 반려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2019년 7월에 임시총회를 통해서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 동의를 얻어서 선임한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을 하고서 의결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중개권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 6탄까지 오면서 아파트 특혜 분양, 위증 그리고 정관 문제까지 오고 있습니다. 캐면 캘수록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이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 또 KLPGA 전 이사의 증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관 개정을 하고자 했을 때부터 사실상 대의원들한테 반대 많이 부딪혔었죠. 그래서 최초에 이제 정관 개정을 시도했을 때는 이제 문체부 친구부터 반려를 받았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모든 이제 체에 저희가 다 선출직이었다가 그게 이제 지명제를 바뀌면서 이제 그렇게 반대를 쳤다가 이제 거기에 너무 저희가 초점을 많이 맞추는 바람에 회장한테 주어지는 사회이사 제도에서는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많았었죠. 사회이사조차도 저희가 총회에서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도 사회이사 지명제를 회장이 알아서 하시는 그 부분을 끼워넣었다는 사실조차도 사실 저희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날치기 통과가 되었던 것이죠. 네, 2019년 정관 개정 당시 불거진 문제 중에 하나가 앞서 이야기한 강춘자 대표의 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입니다. 강춘자 대표가 아파트를 받고 이 정관 개정에 힘썼다고 하는 의혹이 있는데요. 네, 저는 19년 당시 정관 개정할 때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중에 정관 개정에 반대할 때 3명이 반대했는데 그중에 1명이고요. 제가 그 정관 개정할 때 당시에는 도대체 이런 정관 개정을 통과시켜준다는 게 우리 회원들이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 정말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협회 수장이었던 그때 강춘자 수석 부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정관 개정하는데 동조하시고 찬성을 하시고 그거를 주도해서 많이 통과가 되도록 이끌었어요. 네. 제가 생각하면은 저희 협회를 아끼는 저 협회 수장이고 저희의 회원이라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정관 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협회 수장이 우리의 진짜 제일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런 분이 이런 걸 찬성했을 때 왜 저런 걸 찬성했을까 좀 의아하게 생각했고 이제 그러다가 정관 개정한 뒤에 우연히 이제 강 대표님의 집 주소를 봤는데 호반건설 아파트 입주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 이 아파트는 정말 그 분양할 때 열기가 정말 뜨거웠고요. 인기에 분양된 아파트였어요. 이게 분양할 때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했어야 되고 그리고 무주택자여야 되고 그리고 가점제가 있어서 이 강 대표님 어디 하나에도 자격 요건이 해당이 안 되는데 입주를 한 사실을 알고 저희들은 정관 개정을 이렇게 무리하게 하고 혹시 이걸 대가성으로 받은 건 아닐까? 아니면 사전에 이걸 받고 뭐 감사의 표시로 회장님을 도와서 전권을 넘겨준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파트 특혜 분양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데 그 제기되는 과정 그밖에 뭐 얘기하실 과정들이 있나요 지금? 아파트 특혜 분양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파트 특혜 분양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이제 협회에 안건을 올려서 내부에서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이제 안건을 이제 올리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선배님이시니까 사전에 어떻게 아파트 입주하게 되셨는지 좀 해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 대표님을 이제 만나게 됐고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아파트 입주하게 되셨냐 여쭤보니. 자기가 그 2017년도에 호반 건설 회장님이 건설의 회장님 오셨고 자기가 호시탐탐 아파트를 하나 받고 싶었고 갖고 싶었고 돈도 벌고 하니까 그 아파트 이제 분양권이 지금은 자격이 요건이 까다롭고 자격이 안 되니 나중에 보유분이 들어오면 하나 주겠다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거짓말이 아니고 본인이 들은 얘기 하신 거죠? 그렇죠. 제가 그때 같이 대화하면서 녹음했던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나중에 회장님이 주셔서 받았고 그거는 저희들이 보기에 저희 협회의 임원이면서 저희의 대표인 사람이 사실 그런 청탁성 그런 선물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파트는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가야 될 아파트인데 그거를 사실은 그 서민들한테 가기 전에 자기가 그 중간에서 회장님한테 특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저희 임원으로서 자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협회에 저희가 면밀히 조사해달라는 안건을 올리게 된 거죠.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요. 이 협회 내부에서 고소 고발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당시 문제가 제기됐을 때 협회 내부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협회 내부 분위기는 저희들은 그야말로 죄인이었죠. 죄인이었고 사실은 다른 임원이 그랬다면 협회가 저희들을 고소하는 사태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임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저희가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걸로 협회에서 저희 회원들을 고발하고 업무 방해를 했다, 명예훼손을 했다, 상벌이 올리고 이런 거는 사실 저희를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저희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런 행태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협회 정상화를 위한 그 대책위 구성 준비는 어떻게 언제부터 하셨고 어떤 과정을 거치셨어요? 네, 현재 저희 협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무시한 채 집행부의 단독 결정으로 저희에게 연금 복지에 대한 손해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중개료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위기감을 느꼈고 저희라도 나서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협회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느껴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협회의 가장 큰 수익 사업인 중개권료와 회원들의 염원인 연금복지기금을 되찾고자 여러 명의 뜻을 합쳐 조직하게 됐고요. 현 집행부가 올바른 행정을 하길 촉구하고 저희 협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정을 중단을 요청하며 물의를 일으킨 강 대표의 사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자, 그럼 김창옥 대표가 대표로 있는 협회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준비 모임에서 작성한 이 내용 증명과 탄원서입니다. 이 내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춘자 대표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참가 회원을 징계키로 한 상벌위원회 결정을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KLPJ 중개권 사업자 입찰에 1순위 사업자와 2순위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 차액 149억 원, 중개권료 49억 원, 선수 연금기금 100억 원을 포기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회원들에게 설명해야 된다. 중개권료 차액 49억 원과 연금기금 100억 원의 재원 조달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의 전모를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2023년 3월 KLPZ 대표이사가 임기가 끝나는 즉시 사임하고 향후 KLPJ 및 KLPZ 일체의 직을 맡거나 연임하여서는 안 된다.
네, 이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김창욱 대표가 작성한 탄원서입니다. 자, 이 탄원서를 작성한 이후 어떤 심정으로 좀 탄원서를 작성했는지가 궁금해지네요. 40여 년간 장기 집권의 고리를 끊고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로 거듭나기를 절실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쓰게 됐습니다. 일단 그 협회 회원들 대의원들마다 이제 선후배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선후배들이 뭐 좋든 나쁘든 간에 뭐 개인적으로 응원하러 연락도 좀 하시나요? 네, 저한테 요즘에 응원 전화도 많이 오고 응원 메시지도 많이 오고 있고 저희 그 비상대책위원회에 가입하는 회원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 꽤 많은 회원이 가입이 돼 있고요. 이 탄원서에 서명을 하는 회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탄원서를 보니까 협회원들이 얼마나 협회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협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강춘자 대표가 의혹을 명확하게 풀어야 하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위증으로 일관하면서 의혹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쌓여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한 많은 의원들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세 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사진행 바랍니까? 예. 그 강춘자 대표가 이제 답변 태도를 보니까 오해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의혹만 더 생기기 때문에 이 양당 간사님께서 좀 의논하셔서 종합감사 때 다시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네, 그 내용은 간사간 협의해서 다시 필요하면 저희가 의결하도록 그 이후에 협의해서 아까 김승수 의원님 제기한 증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같이 다루면 좋겠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강춘자 그 증인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뭐 여전히 좀 그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본인께서 아마 좀 긴장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 질의하셨던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장 저한테 관련된 내용을 충실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심사 과정, 그다음에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그 선정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JTBC하고 SBS가 골프 시간에 할애한 시간이 어느 정도, 그 시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실제로 그 양쪽에서 그 방송을 하겠다는 시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그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이후에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할지 여부는 간사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자리에서 보인 강춘자 대표의 불성실한 답변, 그 답변을 듣고 많은 여야 의원들이 제대로 된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JTBC 골프 그리고 SBS 골프 이 양쪽의 중계권 제안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JTBC 골프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공개할 생각이 있고요. 이 평가와 관련된 불공정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SBS 골프 역시 이 중계권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리고 평가 점수표 역시 낱낱이 공개해서 공정한 평가가 과연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SBS 골프, JTBC 골프의 중계권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공개와 함께 평가 심사표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는 10월 24일 국정감사의 국정종합감사에서 다시 한번 강춘자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번엔 불성실한 태도가 아닌 명쾌한 답변으로 의혹을 해소해 주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네. 어렵게 저희와 인터뷰에 응해준 심사위원 A씨는요. 이 시대가 바뀐 만큼 KLPGA도 바뀌어야 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중계권 의혹에 한 채 의혹도 남지 않도록요. 이 추적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칠 시간이 됐는데 우리 김창욱 프로님은 오늘 나오셨는데 할 말씀이 더 있으세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강춘자 대표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협회를 위해 애쓰신 공로도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사태의 모든 원인은 정관이 개정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정관을 원래대로 돌려주십시오. 둘째, BMW 출전금지 조항과 징계안을 처리하시어 BMW 출전을 허용하여 주십시오. 셋째, 중개권 협상 때 양사 PT 자료와 평가위원 점수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십시오. 그것만이 이번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강춘자 대표님은 밀실 행정에서 벗어나 투명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대위는 내용 증명 공문을 통해 투명한 자료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강 대표님은 저희 중개권의 49억 원과 연금 기금 100억 원의 자금 조달 방안을 제시하셔서 저희의 그 요청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KLPJ 특집 진실을 밝힌다 모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면 중개권 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나고 나서 그 아파트 특혜 보양 운용에 끝나고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끝나고요? 네. 나가시나요? 인터뷰 한번. 이 세 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지금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 조사 검토해서 종합평가에 보고 다시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증인께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부터는 KLPG 중개권에 대한 이야기. 중개권 사업자 선정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협회 이사진의 목소리를 이할 만한 들어보겠습니다. 답변은 언제쯤 들어볼 수 있는 건지